아들아, 결혼 취소해라. 저 남자를 장인어른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 68세 김순자의 충격적인 한마디가 호텔 레스토랑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친 예비 사도는 다름 아닌 4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첫사랑 박철수였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과 평생 간직해온 상처 사이에서 흔들리는 순자. 과연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은 어떻게 풀릴까요? 첫사랑이 사돈이 되는 전대미문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5시 30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 김순자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68세의 순자는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 정훈이는 이제 45세가 되어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훈이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늘 그랬듯 아들을 위해 된장찌개와 김치볶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들아, 아침은 꼭 먹고 가야 해. 몸이 자본이잖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엄마의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을 위해 재혼도 하지 않고 살아온 어머니가 안쓰러웠죠. 어머니도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컸으니까.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장가가서 애 낳고 사는 걸 봐야 내가 진짜 편해지는 거지. 그날 오후 순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 인생도 참 빨리 지나갔구나. 20살에 첫사랑을 만나고 25에 결혼해서 30에 정훈이를 낳고 이제 70이 다 되어가니 장바구니를 끌면서 순자는 문득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말이에요. 박철수. 그때 20살이던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았던 철수는 순자에게 시를 써주고 편지를 보내곤 했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철수 집안의 반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철수의 아버지가 이미 다른 집 딸과 중매를 정해놨다는 이유였어요. 그때 참 아팠지.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도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고 철수도 잘 살고 있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을 봤어요. 독거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모집이라는 공고가 붙어 있었죠. 독거노인이라.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정작 정훈이는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 정훈이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어요. 그런데 얼굴에 뭔가 특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요.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훈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라고? 언제부터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 정훈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개팅으로 만나서 6개월째 사귀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쁜 마음과 함께 묘한 불안감도 들었죠. 아들이 결혼하면 자신은 정말 혼자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표정만은 밝게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구나. 그 여자분은 어떤 분이니? 이름은 지영이고 나이는 38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성격도 정말 좋아요. 어머니 마음에 들 거예요. 정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본 순자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집으로 데려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자는 벌써부터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들 걱정만 하며 살았는데 드디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를 갖기로 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려고요. 정훈의 말에 순자는 급하게 궁금해졌어요. 상대방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지영이 아버지는 택시기사셨고 어머니는 식당을 하셨다고 해요. 평범한 서민 가정이에요. 지영이 말로는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훈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결혼 소식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막했죠. 내 역할은 이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20년.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상견례 준비에 바빴어요.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하고 새 옷도 마련했죠.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좋은 인연이면 좋겠다. 순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잣말을 했어요. 상견례 전날 밤 순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이었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구나. 순자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은 몰랐죠. 내일 만날 사돈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일요일 오후 2시 강남의 유명한 호텔 레스토랑. 순자는 정훈과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새로 산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정성스럽게 화장한 모습이 단정했죠.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정훈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어떤 분들이실까 궁금하긴 하지만 말이야. 순자는 레스토랑 안을 둘러봤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더했죠. 테이블에는 이미 예쁜 꽃꽂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요. 정훈이 입구 쪽을 가리켰어요. 순자도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예쁜 여성이 중년 부부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성은 분명 정훈이 말한 지영이었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 오빠. 지영이 밝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순자에게 정중하게 절을 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영입니다. 순자는 지영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 바르고 눈빛이 맑았거든요. 어머, 정말 예쁘시구나. 우리 정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순자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영 뒤에 서 있던 부부가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 어머니 최미숙입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인사했죠. 순자는 미숙과 악수를 나누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정훈이 어머니 김순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숙 옆에 서 있던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 아버지 박철수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남성을 바라봤죠. 70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머리가 많이 새었지만 40년 전 그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순자의 첫사랑 박철수였어요. 철수도 순자를 알아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의 소음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40년이라는 세월만이 그들 사이에 흘렀을 뿐이었죠. 어머님, 지영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순자를 불렀어요. 순자는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했어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모르는 정훈과 지영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 나눠봐요. 미숙이 밝게 말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어요. 하지만 순자와 철수는 계속 어색했죠. 메뉴를 보면서도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훈이는 어떤 회사에 다니세요? 미숙이 물어봤어요. 정훈이 회사 이야기를 하는 동안 순자는 철수를 힐끔힐끔 쳐다봤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내 아들이 사귀는 여자의 아버지가 철수라니. 식사가 나오고 대화가 이어졌지만 순자는 음식 맛을 전혀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거든요. 40년 전 헤어질 때의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철수가 자신을 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던 그 아픈 기억 말이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자는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죠. 아,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철수는 계속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가끔 순자 쪽을 보려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죠. 미숙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어요. 여보, 왜 그래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철수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배어 있었어요. 식사 중간쯤 정훈이 화장실에 가자고 했어요. 지영도 함께 자리를 뜨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했죠. 갑자기 순자, 철수, 미숙만 남게 된 거예요. 미숙이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가자 테이블에는 순자와 철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야.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 다물어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죠.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 인생 망치고 싶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나도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 4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미숙이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와서. 미숙은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정훈과 지영도 돌아왔어요. 이야기 재미있게 하셨나요? 지영이 밝게 물어봤어요. 순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네, 물론이죠. 식사를 마친 후 커피를 마시며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언제쯤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에요? 미숙이 물어봤어요. 가을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정훈이 대답했죠. 준비할 것도 많고 예식장도 예약해야 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겠네요. 미숙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앞으로 철수와 자주 마주쳐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 철수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죠. 네, 그렇게 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훈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지영이 부모님 어떠세요? 좋은 분들 같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좋은 분들 같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내 첫사랑이 사돈이 되다니.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철수 생각에 마음이 어지러웠거든요. 분명 미워했던 사람인데 막상 다시 보니 옛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나는 이제 정훈이 어머니일 뿐이야. 순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철수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자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자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정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자세히 묻지는 못했어요. 어머니, 오늘 지영이랑 예식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정훈이 물어봤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죠. 예식장에 가면 철수 부부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다. 너희끼리 먼저 보고 와. 마음에 드는 곳 있으면 나중에 알려줘. 순자의 대답에 정우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던 어머니였거든요. 그날 오후 순자는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 영희를 만났어요. 영희는 순자와 같은 학교에서 함께 교사 생활을 했던 동료였죠. 순자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아들 결혼한다며 좋아해야 할 것 아냐?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영희야,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사실은 뭔데? 왜 그렇게 심각해? 상대편 아버지가 내 첫사랑이야. 순자의 고백에 영희는 커피를 마시다가 놀라서 컵을 놓았어요. 뭐라고, 첫사랑이? 그 박철수 말이야? 영희는 순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하필 사돈이 된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영희는 잠시 말을 잃었죠. 세상에,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그래서 지금 어떤 기분이야? 모르겠어. 미워했던 사람인데 막상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화도 나고. 순자는 복잡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한편 그날 같은 시각 택시를 운전하던 철수도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40년 만에 만난 순자 생각에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신호등에 서서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아버지 말에 무작정 따를 수밖에 없었어. 철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에 돌아온 철수에게 미숙이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지영이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철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지영이 순자를 찾아왔어요. 결혼 준비에 대해 상의하려고 했죠. 어머님, 예식장은 강남에 있는 곳으로 정했어요. 다음 주에 함께 가서 보실래요? 그래, 좋다. 그런데 지영아.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어봤어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평소에 어떠셔? 지영은 의외의 질문에 조금 당황했어요. 아버지요? 평범한 분이세요. 좀 과묵하시고. 어릴 때부터 택시 운전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혹시 젊었을 때는 어떠셨는지 아니? 순자의 질문에 지영이 생각해 봤어요. 글쎄요,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젊었을 때 좀 로맨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도 쓰고 편지도 잘 썼다고. 순자의 가슴이 덜컥했어요. 철수가 자신에게 써준 시와 편지들이 떠올랐거든요. 이틀 후 예식장을 보러 가는 날이 왔어요. 순자는 마음을 다잡고 나섰지만 철수 부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했죠. 예식장 로비에서 만난 네 사람. 철수와 순자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직접 대화보다는 정훈과 지영을 통해서만 소통했죠. 이 홀은 어떠세요? 예식장 직원이 안내하며 물어봤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카펫이 인상적인 공간이었죠. 좋네요. 미숙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순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순자도 동의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 장소에서 아들이 철수의 딸과 결혼한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예식장 구경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구체적인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객수, 식대, 예단과 예물까지 결정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죠. 예물은 어떻게 할까요? 미숙이 물어봤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 집 전통으로는. 아, 잠깐만요. 철수가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철수는 자리를 뜨며 순자에게 눈짓을 했어요. 잠시 둘만 이야기하자는 뜻이었죠. 순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도 화장실 좀 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카페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우리 이렇게 계속 어색하게 지낼 순 없잖아.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러게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애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철수는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사랑이라고 했죠. 40년 전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고는 갑자기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니.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자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아버지가 강제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철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금 와서 변명하지 말아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난 지금도. 철수가 뭔가 말하려던 그때 지영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찾고 있었는데. 지영의 등장에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순자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편지들을 꺼내봤어요. 40년 전 철수가 써준 편지들이었죠.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적힌 철수의 글씨를 보며 순자는 울었어요. 사랑하는 순자에게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써. 우리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편지의 내용을 읽으며 순자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런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 싶어서요. 한편 철수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미숙은 친구들과 모임에 간 상태였죠. 순자야, 내가 정말 바보였어. 아버지 말에 고분고분 따라서 너를 놓치다니. 철수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양가 집안이 자주 만나게 됐어요. 순자는 철수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들을 위해 참고 있었죠. 하지만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미숙이 전화로 순자에게 물어봤어요. 두 집안 어머니들이 상의할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우리 집 방식대로 하면 돼요. 순자의 대답이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미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시집 쪽이니까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예단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내 부모가 모두 명동의 귀금속 가게에 모였죠. 순자는 철수와 나란히 걸으며 금반지와 목걸이를 구경해야 했어요. 이건 어떠세요? 가게 직원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줬어요. 순자는 그 반지를 보며 문득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철수가 자신에게 나중에 예쁜 반지 사줄게 라고 했던 약속 말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철수가 가격을 보며 말했어요. 순자는 그 말에 왠지 기분이 나빠졌어요.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 돈 때문에 나를 포기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순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미숙은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꼈어요. 예단을 정한 후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데 또 작은 충돌이 일어났죠. 여기 갈비탕이 유명하다던데요. 철수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냉면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순자가 즉시 반박했어요. 사실 별거 아닌 일인데도 순자는 철수의 의견에 반대하고 싶었거든요. 정훈과 지영은 부모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어머니들, 왜 그러세요? 둘 다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죠. 식사 중에 철수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김치찌개 맛있네요. 순자 씨는 요리 잘하시죠? 예전에. 철수가 말을 멈췄어요. 자신도 모르게 과거 이야기를 꺼낼 뻔했거든요. 예전에 뭐요? 미숙이 궁금해했어요. 순자와 철수는 당황했죠. 아,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요리 좀 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철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 주 금요일 순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옛날 동네 이웃인 정숙이를 만났어요. 정숙이는 순자의 젊은 시절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어머, 순자야, 오랜만이네. 아들 결혼한다며? 정숙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다음 달에 해. 순자가 대답했어요. 상대방은 어떤 집안이야? 평범한 서민 가정이야. 아버지가 택시기사고. 순자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택시기사, 혹시 박철수 아니야? 정숙이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알아? 어머, 그 사람 우리 동네 살잖아. 나도 가끔 그 사람 택시 타는데. 설마 그 박철수가 내 사돈이 된다고. 정수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쉿, 조용히 해. 순자가 급하게 말렸어요. 세상에 내 첫사랑이 사돈이 되다니. 이거 대박이다. 정수기는 흥미진진해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수기는 입이 무거운 편이 아니었거든요. 곧 동네에 소문이 날게 뻔했어요. 며칠 후 순자의 걱정이 현실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순자네 아들 장가가는 집 아버지가 순자 첫사랑이래. 진짜 세상 참 좁다. 결혼식 때 난리 날 것 같은데? 순자는 마트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죠.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훈이 회사에서 일찍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모습을 봤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다. 순자는 시치미를 뗐어요. 혹시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지영이 부모님이랑 잘 안 맞으세요?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큰일 치르려니까 피곤하고. 그날 저녁 미숙이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자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내일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결혼 준비 이야기도 하고. 순자는 망설였어요. 미숙과 단둘이 만나면 철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글쎄요.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그러세요? 그럼 괜찮을 때 연락 주세요. 미숙은 실망한 듯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자책했어요. 미숙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꾸 피하게 되는 자신이 초라했거든요. 한편 철수도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자꾸 순자 생각이 났죠. 신호 대기할 때마다 40년 전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저씨, 빨간불이에요. 뒷자리 승객이 말했어요. 철수는 정신을 차리고 운전에 집중했죠. 집에 돌아온 철수에게 미숙이 말했어요. 여보, 순자 씨가 요즘 좀 이상해요. 만나자고 해도 계속 거절하고. 그래, 왜 그럴까? 철수는 내심 당황했어요. 결혼 준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 미숙의 걱정에 철수는 괜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 건 아닐 거야. 조금 더 기다려봐. 철수가 위로했지만 자신도 불안했어요. 그 주말 또 다른 결혼 준비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식단과 음향시설을 점검하러 가는 자리였죠. 네 사람이 모이자 분위기가 여전히 어색했어요. 식단은 한정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미숙이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양식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순자가 또 반대 의견을 냈어요. 정훈과 지영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부모들이 만날 때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어머니들, 우리끼리 결정하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철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순자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어. 애들이 눈치채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나서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순자의 말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정말로 결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철수의 걱정에 순자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순자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감정 때문에 아들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철수를 마주볼 때마다 40년 전의 상처가 되살아났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동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순자는 외출하는 것조차 꺼려하게 됐죠.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순자야, 옛날 연인이 사돈된다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네. 결혼식 때 뭔 일 터지는 거 아니야? 순자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의 결혼식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훈이 집에 들어오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지영이 아버지가 옛날에 연인 사이였다는 거. 정훈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배어 있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훈아, 사실인가요? 정말로 지영이 아버지가 어머니 첫사랑이었어요? 정훈의 직접적인 질문에 순자는 말을 잃었어요. 한참의 침묵 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중요한 걸. 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였어. 과거 일로 현재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훈은 머리를 감추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말이 돼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옛 연인이라니. 그때 정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영이었죠. 오빠, 우리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정훈과 지영이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영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오빠, 우리 아버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어머님과 연인 사이였다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정훈이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결혼식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지만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한편 철수도 집에서 미숙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사실은 순자 씨가 내 첫사랑이었어요. 철수의 고백에 미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미숙아. 40년 전 일이야. 지금은 당신만 생각해. 철수가 급하게 해명했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사귈 때 말이라도 했으면. 미숙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몰랐어. 상견례 때까지 순자인 줄 몰랐다고. 철수는 답답했어요. 미숙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죠. 우리 지영이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다음 날, 내 부모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미숙이 먼저 말했어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감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감정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숙이 예리하게 물었어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철수에 대한 감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으니까요.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미숙아, 순자야. 이건 정말 우연이었어. 내가 원한 상황이 아냐.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이에요? 순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철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미안한 마음은 여전해.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순자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정훈과 지영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지영이 말했어요. 무슨 결정? 내 부모가 모두 긴장했어요. 정훈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결혼을 미루기로 했어요. 일단 이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안 돼, 순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해? 어머니,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훈이 말하려는데 순자가 끊었어요. 아니야. 절대 안 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잖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영도 울먹였어요. 하지만 어머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결혼식이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헤어져야 해. 철수가 답답하게 말했어요. 미숙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지영은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정훈 오빠를 정말 사랑해. 지영이 울부짖었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들을 쳐다봤죠. 정훈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내 부모를 남겨두고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났어요. 남은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결국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더 커. 철수가 말했어요. 40년 전에 제대로 하지 못한 내가 문제지. 미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애들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애들이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해결책은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결혼식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떤 희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죠. 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택시 안에서 라디오도 끄고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애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미루겠다는 아이들의 선언 후 며칠이 지났어요. 순자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정훈도 회사에서 돌아와도 말수가 적었죠. 모든 게 꼬여버린 상황에서 순자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감정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들의 행복을 망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지영이었죠.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지영아,
어떻게 여기까지? 어머님, 저희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님의 첫사랑이었다는 게.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자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어른스럽지 못해서.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어머님이나 저희 아버지나 다 피해자인 것 같아요. 지영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40년 전에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면 저였어도 평생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영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정훈 오빠와 저는 어머님이나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저희에게는 저희만의 사랑이 있어요. 지영의 말에 힘이 있었어요. 지영아, 어머님도 정훈 오빠를 사랑하시잖아요. 오빠가 행복하길 원하시죠? 지영의 질문에 순자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희를 믿어주세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할 순 없어요. 순자는 지영의 말을 들으며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너무 과거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순자는 용기를 내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 씨,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동네 공원에서 만났어요. 40년 전에도 자주 만났던 그 공원이었죠. 순자야, 먼저 미안하다. 내가 40년 전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철수가 먼저 사과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과거 이야기는. 순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우리가 계속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아이들만 피해봐요. 철수는 순자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철수 씨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순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래, 지영이는 정훈이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반짝여. 정훈이도 마찬가지예요. 지영이 때문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사실 나는 지금도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용감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의 정훈이와 지영이는 없었겠죠. 순자의 말에 철수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게 맞네. 결국은 다 운명이었나 봐. 우리가 헤어진 것도,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도,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순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로서. 순자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좋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자.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40년의 오해와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순자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 씨,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요. 아니에요, 순자 씨.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미숙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지영이가 며칠째 울고 있거든요. 두 어머니는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함께 아이들을 설득해 보기로 했죠. 그날 저녁 내 부모가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애들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춘자가 먼저 말했어요. 과거 일 때문에 현재를 망칠 순 없잖아. 어머니. 정훈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철수도 말했어요. 지영아, 정훈아. 우리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헤어질 이유는 없어. 미숙이 덧붙였어요. 결혼식도 예정대로 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가 너희를 축복할게. 춘자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훈도 감동받아서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날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부모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춘자와 철수는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로서 서로를 존중했어요. 결혼 준비도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의견 충돌도 없었고 서로 배려하며 준비했죠. 이 꽃은 어때요? 미숙이 부케를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예뻐요. 지영이 얼굴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춘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철수도 정훈과 함께 예복을 맞추러 가면서 말했어요. 정훈아, 지영이 잘 부탁한다. 아버님도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정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내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의 행복이었거든요. 결혼식 일주일 전 순자는 40년 전 철수의 편지들을 꺼내서 태웠어요. 과거와 진짜 작별하는 의식이었죠. 이제 정말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정훈이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 힘들었죠? 아니야.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순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10월의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토요일 오후 강남의 웨딩홀은 분주했죠.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곱게 손질하고 진분홍색 한복을 입었죠. 어머니, 정말 예뻐요. 정훈이 정장 차림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자의 얼굴에는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우리 정훈이도 정말 멋있구나. 지영이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순자는 아들의 넥타이를 바로 매주며 말했어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나가면 모든 게 정리될 텐데 싶어서요. 신부 대기실에서는 지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영은 정말 아름다웠죠. 미숙은 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지영이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미숙이 딸의 머리에 베일을 씌워주며 말했어요. 엄마, 울면 안 돼요. 화장 번져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자신도 감격스러워했어요. 철수는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70세의 나이에도 꽤 멋있는 모습이었죠. 지영이 아버지로서 오늘 하루만큼은 당당해야겠어. 철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예식 시작 30분 전 하객들이 거의 다 도착했어요. 순자는 예식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기 계신 분이 신랑 어머니네. 옛날 연인이 사돈됐다며. 오늘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춘자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때 철수가 다가왔어요. 춘자 씨, 긴장 많이 되시죠? 네, 조금요. 철수 씨도 그러시겠지만요. 춘자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철수와 대화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철수의 말에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식 시작 10분 전,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하객 중 한 명이 술에 취해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재밌는 결혼식이네. 옛날 연인들이 사돈되는 거 보러 왔다. 그 사람은 순자와 철수를 번갈아 가리키며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고 철수도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정훈이 나타났어요. 손님,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 신랑, 너도 알고 있냐? 내 어머니와 장인어른이. 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저와 제 아내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 순간 지영이도 나타났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당당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들의 과거보다 저희의 미래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지금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신랑과 신부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은 거예요. 취한 하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예식이 시작됐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지영이가 철수의 팔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전 자신이 철수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상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신기했거든요. 주례사가 시작됐어요. 주례자는 중년의 목사님이었는데 차분하고 감동적인 주례사를 해주셨어요. 사랑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갑자기 철수가 마이크를 달라고 손짓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순자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철수가 뭔 말을 하려는 거지? 철수는 마이크를 받고 하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제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서요.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신랑 어머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철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맞습니다. 저와 김순자 씨는 40년 전에 서로 사랑했습니다. 철수의 고백에 예식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어렸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철수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순자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40년 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예식장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앞으로 좋은 가족이 되겠습니다.
철수가 마이크를 내려놓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객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순자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철수의 용기 있는 발언에 고마웠거든요. 예식은 계속됐어요.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했어요. 신랑 이정훈 씨, 평생 신부를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이지영 씨, 평생 신랑을 사랑하고 돕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내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주례자의 말이 떨어졌어요. 정훈과 지영이 키스를 나누자 예식장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순자와 철수, 미숙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시작됐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순자와 철수가 나란히 서게 됐어요. 40년 만에 함께 사진을 찍는 거였죠. 자, 모두 웃으세요. 사진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피로 연장에서는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어요. 철수 씨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두 집안 모두 멋있어요. 순자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신혼여행을 떠나는 정훈과 지영을 배웅하며 내 부모가 함께 서 있었어요. 잘 다녀와라, 아들아. 지영아, 행복해라. 아버지, 어머님들 건강하세요. 어머님, 아버지 사랑해요. 차가 떠나자 네 사람이 남았어요. 순자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철수 씨, 용기 있는 말씀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숙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순자가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긴 하루였지만 행복한 하루였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결혼식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들 정훈과 지영이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순자는 오랜만에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웠거든요. 40년간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상처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집에 들어왔어요.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죠. 어머, 지영아, 어서 와. 몸은 좀 어때? 순자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어요. 네, 좋아요. 정은 오빠가 너무 잘해줘서 행복해요. 지영의 얼굴에는 신혼의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정훈이가 착하긴 하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순자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걱정했어요.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철수였죠. 순자 씨, 미안해요. 혹시 지영이 거기 있나요? 집에서 찾고 있어서. 네, 여기 있어요. 바꿔드릴게요. 순자는 자연스럽게 전화를 지영에게 건넸어요. 이제는 철수와 통화하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지영이 아버지와 통화를 마친 후 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뭘 고생을 했다고 그래. 우리 모두 가족인데.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 영희와 만났어요. 결혼식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순자야, 결혼식 정말 감동적이었다. 특히 철수가 마이크 잡고 한 말. 정말 대단하더라. 영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철수가 그런 용기가 있는 줄 몰랐어. 순자도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괜찮아? 마음이 정리됐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응, 정말 괜찮아.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40년간 붙잡고 있던 걸 놓아주니까 홀가분해. 다행이다. 널 보니까 정말 편해 보여. 영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며칠 후 순자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만드는데 리더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은퇴한 교사 경험을 살려서 말이죠.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망설였어요. 물론이죠. 30년간 아이들 가르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좋은 취미 생활도 되실 거예요. 문화센터 담당자가 설득했어요. 순자는 며칠 고민하다가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설레기도 했거든요. 독서 모임 첫 모임 날,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어요. 6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어른들이 모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앞으로 함께 책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 보내요. 순자의 인사에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첫 번째 책으로 선택한 것은 82년생 김지영이었어요. 젊은 세대의 삶을 이해해보자는 취지였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좋네요. 70대 할머니가 말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순자는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그 무렵 철수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한 거예요. 평생 모은 돈으로 말이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나이도 많은데. 미숙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나도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지영이 결혼시키고 나니까 뭔가 해야겠더라고. 철수는 의욕적이었어요. 카페 이름은 가을향으로 정했어요. 인생의 가을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의미였죠. 개업 준비를 하던 철수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카페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하는데 여자분 의견이 필요해서.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가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카페를 보러 간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철수가 정말 정성스럽게 꾸미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예쁘네요. 철수 씨가 이런 센스가 있는 줄 몰랐어요. 순자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고마워. 그런데 저기 벽 색깔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철수가 물어봤어요. 순자는 진지하게 살펴보더니 조언해줬어요. 따뜻한 베이지색이 어떨까요? 커피와도 잘 어울리고 아늑한 분위기도 날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네. 정말 고마워. 철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 인테리어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는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진짜 동네 이웃, 아이들의 부모로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12월이 되어 정훈과 지영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발표했어요. 정말이야? 순자는 너무 기뻐서 지영을 끌어안았어요. 철수와 미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사람은 모두 감격했어요. 새로운 생명이 이 복잡했던 가족 관계에 또 다른 축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시네. 정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정말 복받은 아이가 될 것 같아. 순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축하 식사를 했어요. 철수의 새 카페에서 말이에요. 철수 씨 카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순자가 칭찬했어요. 순자 씨가 조언해준 대로 꾸몄더니 손님들이 좋아해. 철수도 고마워했어요. 미숙이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한 가족 같아요. 아이 태어나면 모두 함께 키우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모두 도와줄게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그해 연말 순자는 일기를 썼어요.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아들의 결혼, 그리고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처음엔 혼란스럽고 아팠지만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하다. 철수와 다시 만난 것도 결국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내년엔 손주도 생기고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다. 다음 해 여름 순자는가 태어난 손녀를 안고 있었어요. 정훈과 지영 사이에서 태어난 예쁜 아기였죠. 할머니가 안아줄게. 순자는 아기를 보며 행복했어요. 철수도 옆에서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참 예쁘다. 지영이 닮았네. 정훈이도 닮았어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아기를 둘러싸고 서 있는 4명의 조부모. 한때는 복잡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을 거야. 그저 사랑받는 손녀일 뿐이지. 순자가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비춰드는 병실에서 네 사람은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남아 있었죠. 순자는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이렇게 가족이 되다니. 그때의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68년의 인생 중 가장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했거든요. 아기의 작은 손이 순자의 손가락을 꽉 잡았을 때 순자는 확신했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아름다울 거라고 말이에요.